오늘은 맥스 쉐이프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쉐이프는 맥스의 기본이죠. 기본 그 평면 작업을 하는 툴들입니다. 우선 평면 탑뷰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을 닫을 건지 그대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노 하면 여기 버텍스 두 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붙여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 하면 이렇게 close 됩니다. 그래서 modify에 가서 1번 버텍스 키보드 1, 2, 2번 세그먼트, 3번이 스플라인입니다. 자, 이게 개념이 잘 잡혀야 되는데, 자 3번 다 끈 상태에서 이거는 쉐이퍼입니다. 쉐이퍼 단면도란다. 평면 쉐이퍼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자, 버텍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겁니다. 세그먼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은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자 스플라인 두 개, 이걸 끄면 쉐이퍼가 한 개인 겁니다. 자, 이게 맥스의 기본 쉐이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중간에 구멍이 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보면 3번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숫자를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닛 셋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수치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 시스템 유닛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는 인치로 해놓고 여기는 밀리미터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오브젝트를 넘겼을 때 사이즈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맞춰줍니다. 밀리미터, 여기도 밀리미터. 오케이. 자, 익스트루드를 주면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스플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나중에 오브젝트 만들 때 편해집니다. 이 지금 장비를 뭘 하나 샀는데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는 그 프로그램상의 버그가 있나 봅니다. 이게 기본 스플라인 쉐이퍼. 그 다음에 버텍스를 눌러서 오른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왼쪽에 보면 베지어 코너, 스무스, 그 다음에 리셋 탄젠트, 이렇게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지어 코너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핸들러가 나오는데, 핸들러 왼쪽 오른쪽 핸들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지어를 하게 되면 핸들러가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베지어 코너가 됩니다. 방금처럼 앞에 했던 것처럼 베지어 코너가 되고, 그 다음에 코너를 주면 직각이 됩니다. 좀 각이 지어 있는 쉐이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 하면 그냥 부드러운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없고,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이 스무스가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는 명령어입니다. 대부분이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 탄젠트는 얘네들이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일 때 이 한쪽이 짧아졌거나 한쪽이 길어졌을 때 탄젠트라면 양쪽 핸들러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크레이트 라인입니다. 크레이트 라인은 쉐이퍼를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뭔가를 그렸다가 라인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크레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선택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분리시킵니다. 브레이크 하면 이렇게 버텍스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는 두 개의 쉐이퍼를 하나의 쉐이퍼로 붙여줄 때 사용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쉐이퍼가 다 붙어있죠. 3번을 눌러서 일부러 하나를 떼보겠습니다. 대치 반대는 디태치겠죠. 쭉 내려보면 여기 디터치 했습니다. 디태치 떼면 자, 눌러보면 얘랑 쉐이퍼가 두 개겠죠. 이럴 때 여기서 어태치를 해주면 하나가 됩니다. 어태치 멀티는 여러 개를 붙여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목록이 쭉 뜹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쉐이퍼를 4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면 자, 어태치 멀티를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Shift 키 누르면 그 익스플로러에서 파일 선택하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태치. 근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인스턴스로 이렇게 쭉 해놔놓고 어태치를 누르면 안됩니다. 네, 인스턴스 어태치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은 나중에 서페이스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툴인데 자, 그냥 하나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에 이렇게 높이를 주고 크로스 섹션을 하면 자, 이 스플라인과 이 스플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이느냐 모디파이에 보시면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S키 누르면 여기 서페이스 있죠. 서페이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곡면 만들 때도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그 작업하는 과정이 준 노가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가끔 가다가 한번 쓰겠죠. 이 맥스는 그 버텍스 모드 세그먼트 스플라인 할 때마다 여기 명령어들이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이렇게 버텍스 눌렀을 때 웰드는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건데 이렇게 갖다 놓고 두 개 선택을 해서 웰드 하면 자, 붙어야 되는데 안 붙죠. 왜냐하면 버텍스와 버텍스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안 붙는 겁니다. 이 간격을 쭉 놀려서 웰드 하면 붙습니다. 이걸 안 올리고 0.01일 때 푸시 해주면 이렇게 중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웰드 해주면 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커넥트는 버텍스와 버텍스를 이렇게 얘를 드래그해서 딱 붙여주는 겁니다. 인서트는 이렇게. 자, 인서트와 여기 리파인이라고 있는데 이 리파인 차이는 인서트는
점을 추가를 해서 내가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리파인 같은 경우에 이 곡선을 변형을 주지 않고 점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make first는 버텍스의 시작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노랗고 여기 흰색이죠. 그래서 make first 하면 이쪽이 시작점이 된 겁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 대품이라는 명령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러프트 명령어를 쓸 때는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한 쉐이프 작업할 때 중요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푸시는 아까 했고, 뭐 나머지는 여기서 필렛, 그 다음에 챔퍼, 이렇게 요거 정도 하시면 됩니다. 2번 눌러도 비슷합니다. 다 꺼졌죠? 인서트 하는 것만 켜지고 똑같아요. 명령어는 3번 누르면 자, 아웃라인은 스플라인의 아웃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께를 줘야 될 경우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주면 면이 만들어지겠죠. 블린이랑 미러. 근데 여기서 미러 하면 안 좋은 점이 센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서 미러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미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블린보다는 똑같은데 블린보다는 트림을 쓰면 됩니다. 원하는 부분. 캐드 하시는 분은 트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대로 그냥 익스트루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트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웰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 여기 보면 버텍스 스텝이라고 있는데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버텍스의 개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이거 베지어로 바꿔보면 표시가 납니다. 축을 바꾸는 거는 F5는 X, F6은 Y, F7은 Z, F8은 XY, YX 뭐 누를 때마다 이 좌표 방향이 바뀝니다. 항상 그런데 축을 두 개로 합니다. XY냐 YZ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처음에 누르면 X, Y가 됩니다. 저 버텍스 사이 간격이 뭐냐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초보자들이 모델링을 해놓으면 각이 져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촌스럽 보이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놔놓고 익스트루드를 줘버리니까. 그런데 어댑티브를 키면 일러스트의 베지어 곡선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계속 부드럽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키면 오브젝트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봐서 이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선,
모델링 하면서 자기가 터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드는 물체가 좀 멀리 있다, 그럼 굳이 이 스텝을 많이 줄 필요 없겠죠. 이건 좀 강하고, 4 정도 줘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브젝트 스무스 기능을 잘 이용하면 이게 멀리서 있으면 그냥 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카메라로 다가가야 되는 오브젝트다, 그러면 어댑티브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익스텐드는 그냥 자 라인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캐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버텍스 지워버리면 되죠. 지워버리면. 이게 스플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들입니다. 소프트 셀렉션은 버텍스에서는 크게 많이 쓰일 일이 없고요. 나중에 에디트 폴리 갔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렌더, 라인을 렌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에디트 폴리 뷰포트를 키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레디알이냐 렉탱글이냐. 이건 벽체 두께 같은 거 만들 때, 벽체 만들 때, 건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방 같은 거나 벽면 만들 때 이 라인 가지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이건 배관 같은 거 아니면 전선 뭐 이런 줄 만들 때,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프링 같은 거 만들 때, 예전엔 이거 가지고 지금 있죠,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작아지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자, 일단 스플라인만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에 이 로프트가, 이 로프트 명령어 굉장히 오래된 명령어입니다. 맥스 나오기 전 3D 스튜디오 1.0부터 나왔던 명령어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패스입니다. 패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로 하겠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패스 선택을 하고 로프트, 여기 보면 get 패스가 있고 get shaper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shaper를 선택해서 이 서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관이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스킨 파라미터 가서 이 스텝, 쉐이프 스텝이랑 패스 스텝, 아까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있던 점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거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스케일을 선택을 해서 이 버텍스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버텍스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0 해주면 됩니다. 0 했다고 해도 나중에 여기에 버텍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지어 스무스, 베지어 코너, 이게 그냥 베지어입니다. 이렇게 베지어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에도 굉장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사각형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은 원형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원형으로 쭉 가다가 사각형으로 바뀌어서 가게도 가능합니다. 로프트에 이 스텝을 올려주면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 점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 점의 위치에 가서 사각형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 요즘에 같은 갖고 get shape를 해서 사각형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물체가 됩니다. 로프트 이게 트위스트도 이렇게 해주면 트위스트 됩니다. 트위스트. 디터도 마찬가지. 베벨 해주면 베벨도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베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두 개 추가시켜서 이렇게 하면 베벨 명령어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그게 어떤 모양인지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제일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요즘 잘 쓰지를 않으니까 건너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설명을 요청을 하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으로 하면 웬만한 형태들을 잡는 데는 유용한 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할 쉐이퍼 명령입니다. 한 번씩 쭉 해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버텍스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절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러스트에서 그 벡터를 맥스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일러스트에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특히 로고 같은 경우에 제일 많겠죠. 이런 일러스트 로고를 가져왔으면, 자, 쉐이버 에즈를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일러스트 버전 8로 해야 됩니다. 다른 버전을 하면 에러 납니다. 8로 제작을 하고 맥스로 가서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일러스트에서 불러오면 이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나 뭘 시키면,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1mm만 해도 이만큼 올라갑니다. 실제 박스를 그래 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알겠죠. 지금 똑같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익스트루드 베벨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크게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금만 줘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뭐 0. 얼마 뭐 이렇게 줘도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키웁니다. 쭉 키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댑티브를 주고 여기 스패너 같은 아이콘을 눌러서 유틸리티에 가면 리셋 엑스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한번 해줍니다. 모디파이 가면 엑스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스플라인 스케일 키운 값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이 없어진 거죠. 이게 원래 사이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벨을 주면 제 수치를 어느 정도 줘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맥스는 베벨이 이 아래 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밑에, 여기가 위에입니다.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3번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상이 없죠? 베벨값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그 크기를 더 키워서 많이 키운 다음에 리셋 엑스폼을 한번 해주고 스플라인 베벨 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더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사이즈를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캐드 도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에서 불러서 방금처럼 그렇게 제작해서 가져오면 제일 좋습니다. 맥스 캐드에서 바로 포트에서 캐드 파일도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DXF나 TWG 이렇게 발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